2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일모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관은 이 아래기를 동궁의 관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되 이 기사 이귀 이 경륜은 잡아가둔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직명을 띠고 있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선정관 심일명은 무죄를 시험할 때 3개월이나 거말하고 5개월이나 징병했습니다. 너무도 무죄가 없어 그대로 시위하는 바늘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의금부도사 이원두는 인물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그 모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하니 제차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서패를 일본국에 들여보내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임호 세 번째 기사 충청병사 이시언의 서장에 역적 괴수 한현을 올려보냅니다. 비록 조정의 명령은 없었지만 역적의 괴수를 한 시각이라도 지체하여 머물러 둘 수 없기에 차사원을 정하여 압송합니다. 역적 괴수 김팽종을 홍주에 사는 생문 이익빈이 사살했기에 머리를 베어 함 속에 담아 보냅니다 하였는데 추국청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친국했다. 색승지가 죄수들을 들여오겠다고 아뢰자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했다. 죄인 한현은 나이 47세였다. 추국하기를 역적 이몽학과 결탁하여 복심이 되어 반역을 도모한 실상이 여러 당들의 공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온갖 음모와 비밀한 계책을 하여 은연중 검을 괴수로 자처하며 지휘와 배치를 하고 서로 관찰을 주고받고 하였으니 하늘을 뒤덮은 죄악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바이다. 사건의 실상과 곡절을 빠짐없이 바른대로 진술하라 하였다. 좌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좌를 연일 계속하셨는데 성상의 기력은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이런 변이 있게 되었는데 어찌 나의 기력을 헤아리겠는가. 이 역적을 추국한 다음에 파하겠다 하자 좌우의 대신들이 밤이 깊어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이 역적을 조율하여 처단하소서. 흉물을 체결하여 반역을 한 죄는 대명률에는 모두 능지처사한다 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임호 다섯 번째 기사 밤 일경의 혜성이 상진성 밑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7일 임호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서 일대의 일도위에 뜻밖에도 역적의 변이 일어나 지금은 다행히 소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놀라 흩어져 반칙하고 의구하고 있습니다. 무마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근시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덕음을 선포하고 남은 백성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소서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 유희스를 보내되 모름지기의 협박에 의해 복종한 사람은 주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을 선포하여 효유하게 하는 한편 법망을 벗어난 역적 괴수 능운과 김팽종 등을 잡거나 고발하여 중상을 준다는 뜻 고발하면 중상을 준다는 뜻으로 아울러 효유하고 나머지 백성들도 안도하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앞서 서패에 관한 일을 논계했을 때 쾌히 들어주셨기에 신들은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기며 구구하나마 한가닥 의리가 유지되기를 믿을 곳은 오직 성명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다시 구차한 의논이 있게 되더라도 성명께서 이미 통촉하셨으므로 다시 의아할 것이 없다 하여 감격스럽게 여기며 물러갔었는데 뜻밖에도
이번 며칠 동안에 고쳐서 비변사가 아뢰는 말에 따라 어제 이미 서패를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외람되게도 이목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막중한 일을 미처 듣거나 알지도 못했고 즉시 바로잡아 시정하지도 못했으니 국가에서 대의관을 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이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대관을 기휘하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신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만세에 수치를 남기게 되었고 인륜이 마침내는 소멸하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가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이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사원 유영경이 골정에 있으면서 신들에게 알리기를 서패에 관한 일을 비변사가 다시 개청하여 거행하려고 함께 다시 의논하고 있다고 하기에 신들이 이 일은 다시 논해야 된다고 여겨 가부를 상의한 판에 마침 침국하시게 됨에 따라 대사헌이 입시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의논하지 못했고 또 제때에 바로잡아 시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신들이 처치를 엉성하게 하여 시들시들 일을 망친 잘못이 큽니다. 면목 없이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순찰사 종사관 신경행의 서장에 김덕령에 대해 여러 차례 역적들이 언급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원수 및 전라도 순찰사에게 불시에 체포하여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도록 의문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추국장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게 끼어 해이승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덕형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신이 일찍이 상소를 올리고서 석고 대제하였었는데 이어 들으니 역적의 공초에 또 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허실과 곡절을 알 수는 없지만 신의 성명이 잇따라 흉악과 역적의 입에서 더럽혀졌는데 무슨 명목으로 스스로 천지 사이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도성 안에는 믿을만한 군사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훈련 도감에 1,000명쯤 되는 군사가 있어 원근의 성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역적 송유진의 무리가 또한 서울에는 오직 포수가 끄림직하니 마땅히 신복을 보내어 먼저 이들과 약조를 한 다음에 일어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대개 역적들이 끓이는 것은 단지 여기에 있는데 신이 외람되게도 본감으로 있은지 시일이 이미 오래되어 중해가 모두 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역적들이 허풍을 치고 현혹시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하게 하기를 못하는 짓이 없도록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로 인해 흉악한 역조들에게 모함을 받게라도 된다면 성상께서 비록 현명하시지만 천만번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루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신이 외람되게도 알아주심을 받고 특별한 은덕을 입어 상중에 있다가 기복되어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데 세월은 쉽게도 흘러 3년상 동안 자진하지도 못하여 1년의 주의를 지었으니 남은 애통함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천만 뜻밖에도 이런 뜻하지 않은 불측한 말을 듣고 나니 결점만 가득한 남은 인생 생명이 즉시 죽어 없애지지 못하고 크게 재앙과 화만 불러들이게 된 것이 한스럽습니다. 천지가 아득한데 시식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을 파직하여 사패에 가두고 정곡을 잘 살펴서 재량하여 처리해 주소서. 신이 국천 척지하도록 황송하여 울부짖게 되는 지극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역적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경은 마땅히 앞서의 분부대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이번 서패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의리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해로 따져보아도 진실로 이익될 것이 없기에 신들이 온 나라의 공론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반복하여 진달했더니 성명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차마 못하겠다는 뜻을 보이시고 통쾌하게 신들이 소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신들은 성상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미 끊어지게 된 강상을 부지하게 된 것만 기쁘게 여겼고 밝으신 성감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변하여 마침내 구차한 주장에 따라 그만 서패를 마련하여 보내버릴 줄은 생각지도 않았기에 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랍기만 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저 서패를 차마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신들이 이미 모두 논했기에 다시 번독스럽게 말할 것은 없거니와 우선 오늘의 이 사세를 가지고 논한다면 황신의 서장에도 역시 평조신의 지체했다는 주의를 얻게 될까 두려워하여 비록 서패가 없더라도 장차 데리고 가려 한다 했었습니다. 진실로 이 말대로라면 서장을 보낸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평조신이 오직 가만히 앉아서 기필하기 어려운 서패를 기다리게다가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주의에 빠지는 짓을 하겠습니까? 사세를 상상해 보건대 이미 황신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황신이 이미 바다를 건넜는데 서패가 서쪽에 이르러 속절없이 대마도만 바라보다 돌아오게 된다면 단지 우리나라에 치욕만 남기게 되고 저 외적들의 비웃음과 무시만 더하게 만들 것이니 될 일이겠습니까? 비록 요행이 보내지게 된다 하더라도 저 적들이 반드시 우리나라가 감히 여기지 못한다고 하여 공갈 협박하여 더욱 끝없는 요구를 해올 터인데 이런 처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해오는 요구에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동안 들어주었던 일까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들이 보낼 문서를 가져다 보니 조선 국왕 아무개는 일본 국왕 전하에게 봉서한다고 썼고 그때는 다시 도산물을 가지고 책사를 뒤따라간다고 말을 했으니 더욱 통곡을 금할 수 없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성상께서 어찌 차마 어휘를 써서 원수인 외적들 앞에 봉서할 수 있으며 피폐의 예물을 또한 장차 차마 원수의 마당에 내놓으면서 마치 달가운 마음으로 원수를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비록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은인하고자 하더라도 이 외적은 성상의 사사로운 원수가 아니라 조정의 피 맺힌 원수인데 차마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갖가지로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으로 어떤 피나게 논쟁하면서 그만둘 줄을 몰랐던 이유입니다. 신들도 외적 역적들의 옥사와 그들이 토벌하는 일이 바야로 시급한 참에 시끄럽게 논율하는 것이 진실로 미안한 바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패를 금방 보냈으므로 곧 뒤쫓아가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간하지 않으면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역적들의 변도 진실로 삼강이 무너져 없어지고 그 법이 따라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보면 분명하게 대일을 내걸고 인륜을 붙잡아 세우는 일을 또한 어찌 급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더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속히 서패를 뒤쫓아 환수하도록 명하셨사니 답하기를 조정의 논이 그랬으므로 사세상 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성정원에 전교하였다. 외적의 마당에 서계를 보낸 일은 국가의 사세가 이미 위급한 데다가 비변사가 2번이나 청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다. 다만 대간이 아랜 뜻이 참으로 옳은데 내 이름을 서계 속에 쓴 것은 참하지 못할 짓이라고 한 말은 더욱 지당하다.
내가 어찌 빨리 죽지 못해 차마 이런 꼴을 본단 말인가. 지금 마땅히 세자의 이름으로 서계를 만들되 국왕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모가 대신 서패를 마련했다고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게 될 듯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기를 씁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오억령이 아뢰기를 섬유격의 부하 두 사람 김장과 문조가 지난번에 선유관으로 화복과 이해를 들어 효유했었다. 홍주 지방을 왕래했으니 도감으로 하여금 술자리를 만례하고 물품을 주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0일 을효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적의 마당에 서계를 보내는 일에 대해 정교하셨기에 삼가 상상의 분부를 보고서 신들이 서로 돌아보면 피눈물 삼키고 어떻게 계달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여서 의논해보니 모두들 서계를 대행하게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게 될 듯하다는 분부가 성상에 참아하지 못하는 심정에서 나오긴 것이기는 하지만 의리와 이해를 따져보건대 하나도 그 사이에 경중이 있지 않으니 차라리 고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다시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 통신하는 일이 끝나는 무익할 것이라고는 전교하셨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이 무익할는지 유익할는지는 신들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세로 보건대 거절하면 환란이 금방 닥칠 것이고 보낸다면 혹 한동안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존망과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성상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러 차례 하정을 계달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의 분부를 받들어 다시 널리 의논해 보니 군의가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뜻은 실로 국가를 위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간청입니다.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다시 계달할 바가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가는 저렇게 논쟁하여 날마다 어두운 길을 떠들썩하게 하여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겠고 군인은 이처럼 고집하고 있어 어떻게 다시 처리할 수가 없으니 내 입장이 어찌 난처하지 않겠는가. 아랫말은 알았으니 이런 뜻을 양사에 말해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서배를 뒤쫓아 환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농기한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바른 의논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군의가 저러한데 이는 또한 한두 사람의 뜻이 아니어서 깨트릴 수 없어 경고하니 진실의 입장이 다르다. 이는 국가의 관계가 있는 큰일인데 난들 또한 어찌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천하의 일은 의리와 이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적부터 국가를 다스린 자로서 의리를 지키며 이치대로 하고도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았고 또한 의리를 배반하거나 이치를 어기고도 나라를 보존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의관을 갖추었어도 금수와 다름이 없고 국가로서 이것이 없으면 중하일지라도 이적과 같으니 의리가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 통신하는 한 가지 일은 대의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께서 무익함은 물론 해만 있게 될 줄을 또한 이미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또 지지부진하게 의아해하며 결단하지 않고 계심으로 신들이 다시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하여 상상의 의아심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신들이 삼가 송사를 고찰하건대 남도 한 이후로는 사대부들이 화의를 주창하여 이적들이 제명하게 되고 금수가 사람을 박해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이 큰 별난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효정, 융흥, 초년에 이르러 금나라 사람들이 서계를 보내와 사주와 세패를 요구하므로 곧 사신을 보내어 허락함을 알렸는데 사신이 가자마자 그만 위세를 가지고 두렵게 하며 사계 항의 일을 개정하니 효정이 그제서야 후회하고 한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잇따라 사신을 보내고 뻔질나게 동맹을 요구하여 숙질간의 나라로 칭하게 되어 세패 5만을 감하게 되니 조정이 반세가에 서로 축하했었는데 마침내 시들해져 떨치지 못하다가 바다로 돌아가서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감불원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 외적에 대해서 원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이고 어리상으로는 백세토록 반드시 보복해야 할 입장이니 전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곧 조종의 원수입니다. 진정 힘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면 감정과 원한을 축적하여 우선 스스로 지킬 계책을 하며 명조에 호소하여 구제해 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 공격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채 착오와 만홀함으로 조치할 바를 잃고 머뭇거리기만 하면서 나를 보내고 있는데 군량을 계책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 없다고 해버리고 기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세가 위박해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기미하자는 주장이 다시 잘못되어 근수하자는 의논으로 전락하고 근수가 다시 잘못되어 서패를 보내는 것으로 전락하였으니 비굴한 말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원수인 적의 뜰에 가서 동정을 애걸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차마 조정의 능침에 대한 원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 버려둔단 말입니까? 또 더욱 참아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신들이 서기를 살펴보건대 어휘를 그대로 쓰고 풍신수기를 높여 전하라고 하면서 끝에는 또 토산물을 가지고 책사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이런 일을 참아한다면 무슨 일인들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통곡을 하며 그저 목매여 죽어버림으로써 망각에 빠져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하의 몸은 조종들이 의탁하는 바의 몸이고 전하의 자리는 조종들이 있으시던 자리입니다. 어찌하여 조종들의 원수를 잊어버리고 전하라고 이름을 쓰는 치욕을 참으며 달가운 마음으로 통호하고서 태연자약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설령 모두 묘당이 의논한 말처럼 눈앞의 화를 늦추게 된다 하더라도 천하와 후세 임금을 어떠한 임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아직 후회하게 되지 않아 예성의 경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 마음이 더욱 배려해져 무리를 불러 모아 반역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조정의 일처리가 아래로 보는 사람의 도리를 거스리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거역함으로써 삼강이 무너지고 의리가 없어져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대방이 날로 무너지고 국세가 날로 약해져 장차 흙이 무너지고 기바장이 부서지듯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광란하는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하여 쪽배 하나로 버티기 어렵고 화살이 일단 활줄에서 떠나고 나면 사세가 뒤쫓아 돌릴 수 없듯이 큰일이 잘못되어 버렸으니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농계 또한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구구한 말을 그만둘 줄 모르는 것은 오직 상상해서 통렬하게 군 이름을 물리치고 통쾌하게 한번 윤허를 내리셔 곧 뒤쫓아가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미 끊어져 버린 강상이 거의 다시 이어지게 되고 훗날 원수를 갖게 되는 일도 응당이에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념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정의 눈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어찌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도성지 오억령이 아뢰기를 이번 역적의 변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미증류의 변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신령의 말 없는 도움을 힘입어 즉시 섬멸하게 되었으니 국가의 경사로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종묘에 고하는 예를 마땅히 친히 거행하셔야 할 듯 싶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은 전례가 있겠는가 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좌부승지 신식이 아뢰기를 종묘 사직에 제고하는 일과 반교하는 일에 관하여 지금 전교를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만 역적 괴수를 이 몽학으로 우두머리를 삼아야 할 것인지 한현으로 우두머리를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몽학이 일을 일으켰으니 괴수로 삼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대신에게 물어서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대신들에게 물어보니 두 역적이 다 같이 괴수인데 음모를 주도한 측면에서 보면 한현을 우두머리로 해야 할 듯하고 현저히 드러난 행위의 결과로 말하면 이 몽학을 우두머리로 해야 한다. 그런데 대명률에 범죄자는 확고한 의도 하에 계획한 자를 우두머리로 삼는다 했으니 한현으로 괴수를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현과 이 몽학을 똑같이 칭할 수는 없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해 분부가 지당하게 이 두 역적을 아울러 써서 입게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 몽학의 머리와 수족을 이미 올렸으니 법대로 철물절 앞에 효수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사방에 돌려 보일 것을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 3점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해승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도제찰사 유성룡이 아뢰기를 종사강 한준겸의 첩정 내용에 평안도의 출신 무사들이 방수에 가는 패단으로 원망과 비방이 하늘에 닿고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내지는 그만두고라도 강변 출신의 경우 지난날 군사가 되었을 적에는 각각 보솔이 있었고 양향도 마련해 주었으며 또한 항시 본보루에 머물러 있어 방수하는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 일단 급제한 뒤부터는 보수를 모두 없애고 출신이라고 명명하면서 분방하는 역사가 앞뒤에 잇따르게 되면 물론 애당초 본래 정해진 번의 차례도 없고 소삭에 있어서도 그때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창성 이하의 출신들은 겨울에 얼음 얼대를 당해서는 지경 안의 모든 보위에서 분방하게 하고 해빙된 뒤에는 수상의 모든 보위에서 분방하게 하며 가을과 겨울의 중간에는 또 만보의 여러 진에 옮겨 방수하게 하는데 한 줌의 쌀과 한 자의 배도 어느 것 하나 나오는 데가 없다. 무기도 자신이 짊어지고 양향도 자신이 준비하여 장시간 방수하는 곳에 근무하느라 집에 있을 날이 없으니 만일 이 일을 일찌감치 변통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탱하여 보존할 수가 없다. 듣거나 보기에 한신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강변 일대의 도병들은 정한하고 용맹스러우며 건장함이 비할 데가 없는데도 외진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임금의 덕화를 잃지 못하고 갖은 어려움과 고생만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앞서 평안도 출신들의 원성과 고생하는 패단을 듣고서 이미 개청하여 처치했었는데 그 뒤에 또 듣건대 평양 등지의 출신 한 사람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사람도 있고 들어는 홍패를 관아 대문에 걸어놓고 몸만 빠져 도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지금 한 준겸의 첩보에 의거하건대 이렇게 된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대저 도내에 출신한 사람들은 모두 평소에 취재한 군사들입니다. 지난날에는 각각 봉족이 있어 자량을 준비해 주었고 또한 번차를 만들어 때로 왕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한번 출신한 뒤부터는 도와줄 수 있는 보술도 없고 교대하여 쉴 수 있는 번차도 없어 1년 내내 도루를 방수하는 역사에 있느라 밥 먹을 틈도 없게 되니 인정과 도리로 헤아려 볼 때 지극히 가엾고 측은합니다. 신이 처리해 갈 계책을 찾아보아도 편리하고 합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봉족을 주고 또 징발할 적에 소우삭을 정하여 예전처럼 번차를 세워 쉴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정한 다음에 방수하러 나가는 때에 개사하여 거관하는 계제로 삼고 이미 출륙하여 실직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비로소 방수를 면제하며 그 보수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민족이 조금 편리하게 될 듯합니다. 오늘날 이를 처리할 방도는 오직 이것뿐이니 병조로 하여금 시급히 상의해서 거행하여 변방 백성들이 절박한 고통을 펴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2일 정해 6번째 기사. 변조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뜻밖에도 흉악한 역적들이 불측한 말에 걸리어 정신이 흔들려 안정되지 않기에 날마다 대궐 앞에 대명하다가 삼가 명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물러가 있을 수 없기에 덮어놓고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평인처럼 버젓이 직책을 수행하기가 지극히 미안합니다. 황송하고 조심스럽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미 전번에 분부한 것이 있으니 경은 마땅히 그대로 해야지 어찌 대명할 것이 있겠는가. 병조는 일이 매우 바빠 더욱 비울 수 없으니 마음 놓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